I see your shadow in the library lane before the world was caught in the 안녕하세요, 우리 달님들. 오늘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54년 북아프리카의 어느 도시, 32살의 한 남자가 정원 한쪽에 쓰러져 울고 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수사학자였습니다. 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님, 명성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혼자 정원에서 울고 있었을까요?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16살부터 동거를 시작해 아들까지 낳은 여인. 그러나 더 나은 결혼 자리를 위해 차갑게 떠나보냈던 그 뒷모습. 진리를 찾는다며 이 철학, 저 종교를 전전하던 방황의 시간들.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동안 못 본 척 외면했던 수많은 밤들.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생각이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훗날 그는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담은 책을 씁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서전이라 불리는 책. 제목은 단 한 글자였습니다. 고백록. 오늘은 그 고백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354년 11월 13일 북아프리카 누미디아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 로마 시민이었고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믿음은 달랐지만 아들에 대한 기대는 하나였습니다. 저 아이는 반드시 크게 될 것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실제로 총명했습니다. 너무 총명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 곧 출세를 의미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가난한 형편에도 좋은 학교에 보냈고 더 큰 도시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총명함이 문제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무엇이든 빨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빨리 지루해했습니다. 라틴어 수사학은 금방 통달했습니다. 그리스 철학도 훑었습니다. 키케로를 읽고 진리를 찾고 싶다는 열망에 불타올랐지만 어디서도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한 영혼은 방황했습니다. 16살 카르타고로 유학을 간 아우구스티누스는 도시의 자유로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쾌락이 손짓했고 그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긴 방황의 시작이었습니다. 카르타고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극장이 있었고 광장이 있었고 온갖 사람들이 몰려드는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도시에서 수사학을 공부하며 동시에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훗날 고백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몸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17살 그는 한 여인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녀의 이름을 끝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5년을 함께 살았고 아들 아데오다투스를 낳았습니다. 그 15년 동안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를 찾아 방황했습니다. 많이 교회에 입문했습니다.
선과 악의 이원론을 가르치는 그 종파에서 9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점성술에도 빠졌습니다. 허일주의 철학도 기웃거렸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그 시간 내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들이 바른 길을 찾기를.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로마로 떠날 때는 몰래 배를 탔습니다. 어머니가 항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는 다른 배를 타고 밤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순간이 훗날 그를 가장 깊이 후회하게 만든 장면 중 하나가 됩니다. 로마를 거쳐 밀라노로 간 아우구스티누스는 황실 수사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황제 앞에서 연설을 하는 사람, 말로 권력을 움직이는 사람. 그러나 그는 공허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어머니 모니카가 밀라노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를 위해 좋은 집안의 여인과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위해. 아우구스티누스는 15년을 함께 산 여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로 돌아가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신 외에 다른 남자는 없을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는 떠났고 내 가슴은 찢겼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결혼 상대로 정해진 여인은 아직 어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우구스티누스는 또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시절 이런 기도를 했다고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순결하게 하소서. 하지만 아직은 말고요. 그 고백이 너무나 솔직해서 읽는 사람의 가슴을 찌릅니다.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미루는 그 마음, 우리 모두가 아는 그 마음. 서른두 살의 여름, 밀라노의 정원.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 알리피우스와 함께 있었습니다. 마음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떠나보낸 여인, 외면했던 어머니, 미루고 또 미뤘던 변화, 알면서도 하지 못했던 것들. 그는 친구를 두고 혼자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옆에 있던 성경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진 곳을 읽었습니다. 단 몇 줄.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 문장을 끝까지 읽기도 전에 확신의 빛이 내 마음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의심의 어둠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후회가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회가 그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방황의 시간들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여정이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돌아가고 싶었던 그 선택들이 사실은 지금의 그를 만든 재료였음을.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늦게야, 너무도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오래되고도 새로운 아름다움이여, 너무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있었는데 나는 밖에 있었습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너무 늦게야. 이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을까요? 그 세월 동안 찾아 헤맸던 것이 사실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다는 것,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채 돌아다녔던 시간들에 대한 아픔.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문장을 후회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씁니다. 당신은 나를 불렀고 외쳤고 내 귀머거리를 뚫었습니다. 당신은 빛났고 빛을 발했으며 내 눈머름을 몰아냈습니다. 늦었지만 도달했다고, 돌아왔다고. 후회는 자책으로 끝날 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후회가 방향을 가리킬 때 그것은 가장 강한 전환점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 11권에서 시간에 대한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시간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내게 묻지 않으면 나는 안다. 그러나 누군가 물으면 나는 모른다. 그는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고. 과거에 대한 후회는 이미 없는 것을 붙잡으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아직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렇다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과거를 지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그것에 묶이지 말라고, 과거의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음을 인정하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나를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바꾸고 싶은 선택들이 있습니까? 그 선택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정원의 순간 이후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다. 교수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히포의 주교가 되어 평생 글을 쓰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76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세례를 본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밤새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모니카도 알았을 것입니다. 늦게 돌아온 아들이 끝내 돌아왔다는 것을. 여러분께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바꾸고 싶은 선택이 있나요?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무언가가 있나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 순간 그 후회를 안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당신이 살아온 그 모든 시간은 설령 후회스러운 순간들로 가득하다 해도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을 만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밤 되세요. 달이 머무는 숲이었습니다.